그리고 좀 보편적인 경우를 대입해서 해야지 한 가지 케이스만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보려고 마법 차단이나 거울상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방패병이랑 환영복제는 뭐 딱 그 정도고, 아무튼 얘는 0이 둘이고 얘는 0사 하나잖아요, 방패병은. 그럼 이제 주로 일반 등급의 카드, 중립 등급의, 중립,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카드들에 또 콤보가 될 만한 카드들을 찾는 거지. 가령 2턴에 늑대 우두머리만 내도 환영복제는 공격력이 2가 되죠. 양옆에 이렇게 버프를 받으니까. 그럼 2까지 교환값이 나오고, 거기서 만약에 랩터를 잡아낸다면 요건 카드 한 장 값으로 쓰인 겁니다. 환영복제는. 늑대 더해가지고. 늑대는 안 죽었으니까. 근데 방패병은 심지어 그것도 안 되죠. 뭐 얘도 혹시 될 수는 있어. 1사가 되면 랩터가 바로는 못 꺼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환영복제랑 방패병은 늑대라도 있어야지. 늑대나 불토 있으면 좀 활약할 수 있는데, 환영복제는 불토랑 같이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단 자체 공격력이 없죠. 결국 상대가 하수만 필드 낼 경우에는 공짜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게 되는 게 문제여서 이 카드들은 최하급을 평가를 받는 거고, 거기서 이제 어 좋게 쓰인 경우를 생각하자는 거죠. 안 좋게 쓰인 경우가 보편이야. 안 좋게 쓰이는 경우가 그냥 1턴에 내 핸드에 들어왔어. 냈어. 상대가 입고 와서 냈어. 매 턴마다 이제 하나씩 죽어요. 2턴 지나면은 환영복제는 죽고, 뭐 방패병도 보통 2턴 지나면 죽죠. 랩터가 두 대 치거나 악어가 두 대 치거나. 그러면 그냥 카드 한 장 준 게 이제 보편의 경우고 안 좋은 경우예요. 그게 보편의 경우이기 때문에 얘들은 결국 최하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좋게 쓰인 경우를 보죠. 아까 올빼미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도발 하나만 있으면 이겨. 상대 지금 막 4명 치치고 있는데 상대 핸드 다 떨어졌고. 그때 환영복제랑 방패병이랑 차원이 달라요. 좋게 쓰이는 거는 내 명치를 보거나 상대 명치를 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좋게 쓰이는 경우인데, 예, 있잖아. 예시에서는 내가 죽는 경우로 저는 제시를 드린 거지. 환영복제랑 방패병이 결국 좋게 쓰이는 거는 아무튼 도발을 활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스스톤에서 일단 투기장에 있어서 도발 핫수를 픽하는 거를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나는 사실 신경을 안 쓰거든. 그게 그러니까 도발에다가 그 하수에 혹은 뭐 그러니까 환영복제도 주문이죠. 하수니까 그 하수의 코스트와 공채를 전체적으로 봐야지. 도발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도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카드를 드로우 했을 때 결국 도발로 혜택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발로 인한 혜택은 못 봐요. 근데 도발을 받으면은 공채가 떨어진단 말이야. 방패병이나 황금고보병은 도발이 있기 때문에 공채가 좀 안 좋은 거고, 심지어 센진 방패대가도 도발 때문에 공채가 깎여버렸죠. 공이 깎였잖아. 그래서 도발이라는 것 자체로 항상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웅이 아플 때는 항상 좋지. 그래서 일단 내 영웅이 그래서 아플 때 환영목제는 개체수가 2개고 방패원 개체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4점을 못 뚫을 거라면은 2점 2개도 못 뚫어요 보통. 뭐 회전배기 같은 것도 보통 타겟이 안 되고, 폭발사격은 그냥 4점도 뚫어버리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카드들이 이 게임에 존재하는 카드들이 4점을 못 뚫을 거라면은 2점 2개를 뚫어버려. 4점을 못 뚫을 거라면은. 근데 2점 2개를 아니 그러니까 2점 2개를 뚫을 수가 있는 거면은 4점을 뚫어요. 그거지. 근데 4점은 뚫는데 2점 2개는 못 뚫는 걸 경우는 많아. 그 차이에요. 내가 저번에 전사로 한 9승인가 할 때도 마지막에 결국 법사가 막 얼리고 막 도발 세우고 해서 내가 이제 한 대만 치면은 잡을 수 있는 걸 못 잡았는데, 그때도 이제 환영복제가 나왔죠. 그막 영웅이 가령 무기 들고 있고 코르크론이 돌진을 하면은 그냥 하나를 뚫어버리고 하나를 잡으면 되는데, 환영복제는 그것도 안 돼 심지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개체수가 2개가 됐을 때 유일한 단점이 2개가 그냥 쓸려 나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정배 기술자. 예. 근데 광역에 대해서는 사실 환영복제는 면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환영복제는 광역에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신성화엔 약하다. 그래.
신성화는 카운터가 되는데 그것도 초반 필드 싸움이고 후반에 진짜 딱 뚫어야지 성기사가 이기는 상황이고 나는 버티면 이기는 상황인데 신성화를 딱 써가지고 환영복제가 다 무너지면서 결국 내가 진다. 그럴 때 방패병이었으면 견뎠을 것이다. 사실 방패병도 그럴 때 못 견뎌. 그냥 신성화 쓰고 남은 EP를 그냥 누가 까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본진에 막 직공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뭐 거의 마찬가지인 거라서 결국 환영복제의 유일한 리스크는 그러니까 방패병과 비교했을 때 정배 기술자 이거는 꽤 말이 돼요. 정배 기술자를 그냥 3턴에 3-3으로 쓰려고 혹은 말리건 후에 들어온 대정배 기술자가 초반에 상대 이제 필드에서 하수를 뺏으려면은 상대가 멀록 바다사냥꾼이나 환영복제 혹은 이제 누구냐 그거 고동치는 수액 이런 거 냈을 때는 아주 초반에 정배 기술자 전투 함성이 발동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환영복제로 그 초반에 뺏겼을 때도 이제 우리는 가정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환영복제가 중요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카드를 평가할 때 결국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정배 기술자를 당한다. 그러면 안 좋네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그림을 따라가 보세요. 정배 기술자 당한 그림. 내가 환영복제 초반에 쓴 것 때문에 정배 기술자 당했다. 그럼 일단 전제 조건들을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 하수가 5은 아닐 거예요. 초반이라는 가정이니까. 딱 내실 거야. 그러면은 환영복제 0이 도발 2개랑 그리고 그거 합친 게 카드 한 장 값이죠. 그, 이 코스트 랩터나 악어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한 장의 카드도 한 4코스트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보통 3코 이하의 하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4코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정배 기술자 뺏어가는 거다. 까지는 아셔야 되는데, 그럼 일단 2분의 1로는 0이 도발 하나 가져가는 거야. 이거 쓸데도 없잖아요. 상대도 쓸데없어요. 내가 쓸데없는 거 상대도 쓸데없는 거야. 결국 상대는 3-3이랑 0이 도발 하나 나온 거야. 그거 합쳐봤자 그 센진값도 아니죠. 그렇게 보면은 정배 기술자의 카운터 당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게 희귀 등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흔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내가 환영복제 잡는 경우도 흔하지도 않은데 가뜩이나 내가 환영복제 우연히 썼다가 정배 기술자 당하면 큰일 날 거다. 물론 랩터 가져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무조건 내 거 하나 죽고 상대 거 하나 생긴 거니까 그럼 큰일 나. 근데 그래도 거기서 또 2분의 1이다. 그런 식까지도 공식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한데, 결국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정으로는 해야지 카드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후반 싸움에서 이제 정배 기술자 얘기 나왔으니까, 뭐 환영복제에다가 내가 1시간씩 강의를 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 싸움에서 정배 기술자를 고민하는 경우에 대한 이제 질문인가요? 어, 일단 제일 쉬운 상황들이 있어. 제일 쉬운 케이스들이. 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일어나긴 해. 그러니까 그 그거예요. 근데 정배 기술자를 이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또 내가 이제 비유를 하면은 다른 사람 이론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 정배 기술자가 게임의 승패 영향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내가 필드를 잡았으면 어차피 내가 필드 잡았으면 유리한 거고 결국 개체수 3개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정배 기술자가 그렇게 사실 게임에 나올 확률이 높지가 않고 보통의 게임은 자기 덱에 있는 카드 반장을 쓰고 반장을 못 씁니다. 투기장에서. 끝날 때 내가 이기던 지던 덱에다가 이렇게 마스커스 갖다 놓으면 오른쪽에다가 남은 카드가 14장이나 16장이나 18장이나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덱은 좀 더 많이 모으면 깔게요. 일단 물론 고승전으로 갈수록 정배 기술자의 확률이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배 기술자는 분명히 최상급 카드고 그렇다면은 고승 덱에 있을 확률이 더 낮지는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얘긴데, 이제 저희 방송에 이제 여름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이제 내가 뭐 게시판을 만들어 놓긴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팬클럽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제 방송 콘텐츠가 삽니다. 그 방송 참여 신청을 하시면은 내가 일단 내일은 방송 일정이 있는데 내일은 오늘이랑 비슷한 식으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 맞춤과의 시간이거든요. 여기 가본 일일이 다 찾아야 돼. 사실 이게 되게 잘 안 보여. 둘째 주 바스트 둘째 주 이제 방송 일정을 보면은 마투기장 1대1 맞춤과의 시간이죠. 이걸 어떻게 할지는 나도 지금 정확히 안 잡았는데 일단 이틀 뒤잖아. 7월 7일 화요일이면은 그러니까 이틀 뒤가 되기 전까지 요게 누가 한 명은 신청을 하셔야 돼. 근데 아무나 신청 못해. 팬클럽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냥 저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안 될 수도 있어야 대한 것도 아니 될 수도 있잖아. 안 될 수도 있고 얼마인지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내 팬클럽에 여기다가 신청할 수가 있잖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아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동안 이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뭐 지금 청자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얘기할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어. 예, 정배자 같은 거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정배자가 상대 핸드에 들고 있을 거라고 확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제가 강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 강의가 아니라 방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옮기기 시작했던 이유도 제가 다음 팟에서 뭐 청자도 나름 있었던 것 같고 방송을 그러니까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게 또 생긴다고는 하더라고. 그 다음 팟의 경우도 이제 뭐 BJ 후원 제도가 생긴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회의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보상?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BJ분들은 방송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야. 방송을 좀 해보신 분,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아프리카로 옮긴 건데 그 뭐 오디오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냥 옮기면은 아무 문제 나는 없을 줄 알았어. 근데 한 달 정도를 한 달 가까이를 그 지금 이 정도 마이크 이렇게 나오는 거라든지 지금 이 정도 상태로 만들려고 제가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뭐 아프리카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어서 청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할 때 방장이 재밌어야 되잖아. BJ가 재밌어야지 방송을 하잖아. 근데 그게 조금 그러니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개인적인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방송을 그동안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조금 실질적으로 말로 드러난 게 아닌가 원행으로 약간 이제 원래는 욕설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욕설을 조금 제가 하기 시작했고 불특정 다수는 특정 어떤 인을 이제 비하하려고 내가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비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방송이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방송을 바꿀 것인가. 방송만 봤는데 투기장체에서 6승 이상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제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통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투기장 교육 방송이고, 그러니까 청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코너잖아. 어차피 나 혼자 게임하는 건 다들 다 편하잖아. 혈기사 안 아끼게 되면서, 예, 정배 기술자도 똑같죠, 그건. 그래서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청자 참여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많이 생각을 했고, 앞으로 방송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 전제 조건이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 웃자고 하는 거여도 다른 사람을 비하하게 되는 경우는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어도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실수를 했던 거고, 앞으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있어, 또 내가 드로우충 막 광역충 그랬지. 나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방송할 때만 해도 그 막 이제 채팅창에서 어그로 끄시는 분들도 있어. 드로우가 어쩌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일일이 다 설명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하도 똑같은 말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사람이어서 좀 그 부분에서도 실수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니까 최근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 언행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실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뭐 어떤 분한테 이제 죄송하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나는 방송을 계속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개선을 하면은 결국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이 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자분들도 더 이제 편하게, 그 다음에 네, 그분은 이제 예전에 랭크 게임에서 몇 번 만났었던 분인데, 그 뭐 제가 무슨 얘기 하려 했지?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이렇게 청자분들이 실시간 하고 그러면은 다 답변 드리죠. 다 답변 드리고, 질문해도 되나요? 뭐 물어봐도 되나요? 하면은 내가 다 된다고 그러지. 근데 정작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반박을 할 때에 있어서, 와 그거는 진짜 아닌 이론이다, 그거는 난 하발의 이론이다, 이렇게 깔아뭉개버리면은, 그러니까 설령 제 말이 맞을지라도, 그 이론이 완전히 틀렸고 제가 말하는 이론이 맞을지라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청자분들의 참여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대부분 초보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고, 나도 의도가 그건데 내가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을 한 거지. 나한테 다 물어봐, 내가 다 답변해 줄게 해놓고서 정작 이제 물어보기가 약간 두려운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많지는 않았을 거야. 어차피 우리 방송 뭐 청자도 그렇게 없고. 불편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좀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의도 자체는 도적인데 낙스, 얼베, 쇠괴물이요. 낙스, 얼베, 쇠괴물. 그러니까 보통은 얼베가 제일 낫고, 그 코스트 보셔서 집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의도 자체는 잘못된 이제 이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방해 요소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 오히려 이제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청자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시청자분들이랑 대부분 막 토론하고 그런 방송은 아니긴 한데, 대부분 그냥 질문을 하시면 나는 답변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내가 어조라든지 강하게 쓰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할 때 약간의 이제 두려움 형상 같은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잘 안 물어보게 된다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고치겠다 이거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은, 이거 이거를 신청을 하셔야 돼. 내가 이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런 것도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실제 방송도 그렇고, 가식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청자가 있어야지 방송이 있는 거잖아요.
내 방송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청자분들의 참여가 이제 절실한 상황? 절실까지는 아니고 뭐 내가 이거 뭐 이렇게 뭐 청자분 참여 안 하면 내가 뭐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방학 교육은 바로 한다고? 그거 보니까 우리는 방학이 없나요? 나도 방송하다 보면은 쉬고 싶을 때가 많아. 다음 주도 이제 내가 일정을 막 잡아놨고. 그래서 이제 여기 방송 참여 신청은 그러니까 팬클럽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코민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나는 덱에 있어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거 안 해도 내가 할 게 없어. 그거 안 하고 내가 할 게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송이랑 뭐 다른 거랑 막 경험해서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할 게 없어. 프리해가지고. 데꼬민이 있어요에는 이거는 되게 쉬운 거여서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팬클럽도 아니고 아 내가 애청자로 해놨나? 아무나 쓸 수는 없네요 애청자 근데 뭐 거의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은 다 애청자 아닌가? 여기다가 그냥 자기 덱스샷만 올려주는 거야 뭐 별도 설명 필요 없어요 별도 설명 하셔도 되고 그것들이 그러면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쌓이면은 그러면은 그 뭐냐 그 이제 내가 무르탁 도사를 매주 목요일 날 할까 해. 약간 패러디하는 의미에서 그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 주 다음 주는 목요일로 잡아놨는데 무릎탁 도사 코너에서 이제 그 덱들을 보고 이제 이 덱은 이런 스타일이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보유 카드 리스트 같은 것도 따로 알려주시거나 하면 그 당일날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박사범이 빠졌네요. 박사범 넣으세요. 박사범 없어요.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제한된 여건에서 덱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카피 덱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초기장 덱을 짜고 결과까지 같이 올려놨으면 좋겠네요는 무슨 얘기죠? 저는 카피 덱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각 약간 직업마다 다르긴 해요. 나도 직업 이해도가 가령 나는 사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나 스스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각 상황별로 지금 이 사람이 심지어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은 이제 서린 두 장씩 넣으라고 나는 하겠죠. 어떤 덱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캐치가 좀 빠르다고 자부를 하고 결국에 카드 다 있는 사람을 치면은 굳이 나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가도 그 검증된 좋은 덱들이 많고 막 뭐 유럽 서버 뭐 전설 1위 덱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걸 안 쓴다고 해서 내가 덱 만들면 더 세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것도 결국엔 그러니까 초보분들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15등급에서 14등급 올라가려면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될까요? 뭐 그런 거. 주로 카드가 없는 분들. 카드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억지로 카피 때가 안 하려고 하면 그건 있어. 그거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건 사실 좀 웃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가령 어디까지가 카피덱이냐에 대한 기준이 아무도 정해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작자 측에서 정해놓지 않는 한 그건 뭐 제작자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건 되게 애매한 거잖아. 도대체 두 장을 바꾼 건 카피덱인가, 세 장을 바꾼 카피덱인가, 네 장을 바꾼 카피덱인가, 혹은 어떤 덱이랑 어떤 덱이 한 장 다른데 사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의 덱을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생겨요. 아니면은 그 원본 덱이 다른 사람이 만든 덱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령 막 지고정 두 장 넣고 발드로 두 장 넣고 정자 두 장 넣고 막 급성 두 장 넣고 그 자군 야포 뭐 두 장이니 뭐 1.5장이니 이렇게 세트를 이렇게 넣고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카피덱이냐 아니냐 그거 자체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사실 내가 드루이드 덱이 제일 센 것 같아. 다른 덱들은 막 카피 안 하려고 이상하게 하는데 드루이드만 짜다 보면은 이걸 카피 덱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해서 그냥 남들이랑 비슷하게 돼. 남들이 많이 하는 덱들은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덱들이 사실 내 덱들보다 센 거야. 근데 내 덱 같은 경우에는 거니까 근데 원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랭크 게임에서 더군다나 나는 카드가 다 있는 사람이죠. 카드가 다 있기 때문에 남들이랑 다르게 하겠다고 그리고 카피를 피하겠다고 되게 약한 덱을 갖다 놓고 이게 내 덱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남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덱들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 그 덱이랑 싸워서 이기고 지고 하면은 그거는 성공한 덱이고 대체적으로 랭크에서 돌려온 지더라 그거는 덱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그냥 망덱이지. 그러니까 예능한다 쟤는 실험적인 카드를 써서 예능한다. 심지어 내가 랭크에서 전설 등급에서도 나는 요런 거 쓰고 그랬었는데 이게 예능 목적으로 쓰는 거라면 나는 버립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있는 덱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쓰는 덱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카피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몰라. 그거를 내가 정의해 줄 수가 없어. 내가 정의해봤자 내 주관이 되는 거고 그거는. 예, 그리고 이제 방송 일정을 좀 늘릴 거라면은 아니 그러니까 방송 일정이 좀 매번 다른 방송을 하고 싶어졌어요. 매번 똑같은 거를 내가 하니까 투기장 들어가서 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인이 어쩌고 저쩌고 1대1 교환이랑 그러니까 결국 내가 거기서 질려가지고 조금 이제 방송을 건성건성하게 된 것 같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할 때도 그냥 나 혼자 하지.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없애고자 지금 방송을 여러 가지로 바꿨는데 그러면은 사실 랭크 게임 하기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나 지금 16등급이지. 그때 그걸 내가 일단은 뺐어요. 도적 430승이네? 처음 일상 한번 더 야겠다. 그걸 내가 뺀 게 랭크를 하기가 싫어 내가. 왜냐면은 제가 안 한 지 꽤 돼가지고 지금 내가 한다고 막 바로 전설 찍는다 그렇게 난 말 못해. 엄청 깨져봐야지 이제 지금 메타 알고 나는 또 덱을 짜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카운터 치는 방법. 결국에는 좀 카운터죠. 남들이랑 다르게 갈 거면은.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려면은 뭐 그거를 연구할 때 방송을 틀어놔도 되긴 해.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거 그거 창피하다고 내가 방송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내 방송이 길어야 한 6시간인데 길면 한 7시간 되죠. 어 보통은 한 요즘 6시간 하잖아요. 그 정도로 가지고는